뭐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뭔지 한 번만 다시 적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자, S라는 표본 공간 안에 우리 사건 A와 B가 있대. 사건 A, B. 그래서 우리가 아마 조건부 확률 기본 문제만 풀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P, A와 B는 정의가 뭐였지? 신아야? P, A와 B의 정의가 뭐였죠? 정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식으로 말하면 계산하는 거.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고. 뭐라고? 그래, 정의를 물어봤어 나는 분명히. P, B가 정의야? 아니지. 이건 확률 계산이잖아. NS분의 NA교B다. B분의 NA교B. 야, 이게 일단 수학적 확률에서의 정의야. 모든 확률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뭐 했더니 NS로 분모분자를 나누는 건 분수의 성질이잖아. 그치? 그렇게 분수의 성질을 썼더니 P, B분의 PA 교 B가 된 거지. 이렇게 되더란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여기에 만약에 A랑 B가 무슨 관계면 배반 사건이라면 요 놈은 어떻게 된다고 했지? 배반이 뭐였지? 배반? 교집합이 없다죠. 그쵸? 그래서 그냥 PA와 B는 얼마다? 0 되는 거였어요. 됐나? 그리고 미리 스포 오늘 배울 겁니다. 자, A, B가 독립이라는 말이 나올 거야 오늘. 독립. 자, 수학에서 나오는 독립은 독립종속 들어봤죠? 한 번쯤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말. 그치? 독립은 서로 뭐 한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독립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러면 내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야. B가 일어났을 때. 근데 B가 일어나든 말든 A한테 영향을 안 끼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PA와 B가 뭐야? 그냥 PA가 돼요. 요걸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괜찮을까? 됐나? 조건부 확률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식에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곱셈 정리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어요. 곱셈 정리. 곱셈 법칙. 정리가 아니지. 미안해요. 확률의 덧셈. 정리. 정리가 맞네요. 미안합니다. 순간 헷갈렸네. 자, 그러면 어떤 거였죠, 그냥? P, A, 교, B가 뭐야, 얘들아?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뭐였다? P, B에다가 B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봐. 그런 다음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이게 곱셈 정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이 독립이라면 PB 곱하기 PA가 되는 거였지. 확률끼리 곱하기만 했으면 된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받은 확률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게 말이 어렵지? 우린 이미 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아마 예시 들어주고 막 했을 거예요. 그쵸? 아닌가요? 안 해줬니 예시?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여기에 흰색 공 3개와 검은색 공 4개가 있어. 괜찮을까? 그래서 뭐 A라는 사건은 흰색이 나오는 사건 하나를 뽑을 거야. B라는 놈은 2개를 뽑을까요? 뭐 검으라고 합시다. 일단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 지워. 자, 공 2개를 뽑을게요. 됐나요? 그래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그러면? 공 2개를 뽑을 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을 할게요. 알겠죠? 그때 공 2개를 뽑는데 한 개 한 개 뽑을게요. 한 개 한 개.
동시에 두 개 말고 한 개 한 개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그냥 한 케이스만 할게 얘들아. 흰색 한 개, 검은색 한 개 뽑을 확률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확률이 어떻게 될까? 복원 추출은. 7H 분의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7분의 3이죠. 내가 처음에 흰색을 뽑을 확률 7분의 3 아니냐? 맞지? 그런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 검은색 뽑을 확률 얼마야? 복원은 내가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야. 그럼 얼마야? 7분의 4겠지. 됐어? 물론 순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검은색이 먼저 뽑히고 흰색이 뽑히는 경우도 존재하겠지. 자, 그럼 이제 비복원 추출해보자. 비복원 추출 어때? 뽑으면 안 넣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흰색이 나와. 흰색이 나올 확률. 야, 그럼 내가 흰색 하나 뽑았어. 그럼 흰색 하나 줄어든 거지. 그래서 얼마야?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6개 중에 4개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래서 요 놈은 내가 복원, 다시 집어넣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중요하지 않지, 그치? 그래서 확률이 변하지 않아. 근데 안 집어넣지. 앞에 사건에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요 놈이. 앞에 일어난 거에 영향 받은 확률. 이렇게 곱셈 정리를 썼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뭔 말인지 차이점 이해 갈까요? 다시 뒤에 가서 독립정성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곱셈 정리 문제 풀면서 등장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건부 확률의 확률 문제, 활용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곱셈 정리도 풀어보고 할 겁니다. 이쪽부터 봅시다. 조건부 확률의 활용 문제. 자, 남학생 120명, 여학생 80명, 소규모 교육여행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자, 남학생의 몇 퍼센트가 그리고 여학생의 몇 퍼센트가 해외를 선택했다. 해외를 선택한 학생을 뽑았더니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야, 뭐 사건 A, B를 명칭하면 좋긴 하겠다만 뭐 그거 귀찮으니까 바로 쓰자. 아이고, 내가 구할게 뭐라고 얘들아? 그냥 한번 세팅 해줄까요? 처음에 세팅 안 하면 힘드니까. 자, A는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을 선택할 사건. 한 명 선택했을 때. B라는 사건은 해외여행을 선택한 학생을 뽑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A와 B죠. 해외여행을 선택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NB분의 N A교비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PB분의 PA교비를 하면 돼요. 자, 둘 다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봤을 때 둘 중에 뭐가 유리할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명수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확률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그쵸. 명수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 명수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야, 그러면 MB는 뭔데? 해외를 선택한 학생이라며, 그치? 해외를 선택한 학생은 남자 120명 중 55%. 여자 80명 중 65%. 그럼 해외를 선택한 놈들 다 센 거야, 지금. 명수.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중에 뭐 하라고 했어, 얘들아? 그 중에 뭐 하라고?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으면 좋겠다 했지? 이거 중요해? 이거 갖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여학생 중에 해외 선택한 거 내가 계산했잖아, 그치? 이게 그대로 분자로 들어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얼마입니까? 100 날리고 번분수니까. 공 하나 더 지울까요?
그나마 계산이 좀 편해지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욕심내자면 뭐 한 번 더 쓰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아무리 봐도 뭘 약분하는 게 베스트냐, 이 상태면. 쌤 5약분 보다는 10약분이 보이면 조금 더 편하겠죠? 5 하나, 2 하나, 5 하나, 2 하나, 5 하나, 2 하나. 됐나요? 그래서 얼마? 얘는 얼마야, 그러면? 6, 11, 66. 4, 13, 52. 괜찮니? 그러면 52가 그대로 쓰인다.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얼마입니까? 118분의 52 한 번 더 약분되는 것 같네요. 59분의 26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활용 문제는 더하기 들어가서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 꼭 깔끔할 필요는 없다, 그치? 저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한번 활용 그럼 또 조건부 확률로 풀어봅시다. 뭐 시키는 대로 식 한번 적어보라는 것 같습니다. 야, 전체 300명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라고 했어요. 그쵸? 야, 그러면 전체 300명 중에 30대 몇 명인데? 30대 몇 명인데? 60-A명의 B명 아닌가? 됐나요? 했더니 그냥 100분의 10이란 뜻이에요. 얘는 뭐 조건부 확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대로 식 세우란 얘기야. 그쵸? 야,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야 돼요? 분자가 36이 돼야 되니까 A-B는 24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만들어지셨을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남자를 골랐더니 20대1 확률과 여자를 골랐더니 30대1 확률이 같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남자를 고르는 경우의 수 200. 그 중에 남자 중에서 20대 A명. 이게 끝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같대. 여자 100명 중에 30대가. 이해 갑니까? 표는 이미 다 나뉘어져 있는 거야. 알겠죠? 그 교집합들이. 그래서 뭐 A는 2B다. 너무 쉽다. 대입해서 B는 24, A는 48. 답은 72. 끝.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곱셈 정리 문제로 아까 말했던 거랑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앞에 거 영향 받냐 안 받냐가 관건인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주머니 B에는 5, 6, 7, 8, 9가 들어가 있는데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서 B에 넣은 후 영향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B는 영향 받아 안 받아 얘들아? A에서 일어난 사건 후에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겠죠. A에서 뭘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이해 가죠? 그래서 얘는 곱셈 정리, 앞에 거에 영향을 받는 곱셈 정리의 형태이며, 그럼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뭐 구해달라고 했지 얘들아? B에서 2개를 뽑았더니 곱이 홀수였으면 좋겠대요. B에서 2개, 뭐뭐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결국에. 요거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네, 그치? 홀수 2개 뽑을 확률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쵸? 야, 그러면 사건을 한번 정의해볼까? X라는 사건은 뭐라고 정의할래 얘들아? X라는 사건은 A에서 뭘로 할까? 홀수 뽑는 경우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Y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B에서 홀수 2개 뽑는 경우를 구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엔 뭐야 얘들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한번 좀 집합적으로 한번 가볼게.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P
y를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맞잖아. py. 근데 이 py는 얘들아 x가 일어난 후 y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더하기 x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y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이거는 집합적으로 맞잖아. y라는 집합은 x교 y랑 x여 교 y랑 합친 거 똑같죠? 완벽하게 동일하죠? 겹치는 부분 없이. 그치? 됐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곱셈 정리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돼? px 곱하기 py 바 x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x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뭐야?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거. 더하기 px여 곱하기 py 바 x여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한 번쯤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써줬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활용 문제 쓸 때 이것까지 쓰면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긴 할 건데 그래도 뭐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입해보면 돼. 내가 여기다 적을 숫자가 너희가 뭐 할 거랑 똑같을 거야. 실제 문제 풀인 요 마지막 줄이야. px는 뭐라고? a에서 뭐 나올 확률이라고 얘들아? 홀수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얼마? 2분의 1이지. 맞잖아. 야 그러면 이제 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홀수 하나 뽑았지. 그 홀수 b에다 집어넣을 거래. 이해 갔어? 그럼 b의 공은 몇 개야? 6개네 이제. 여기다 홀수 하나 추가됐으니까 어때? 5, 7, 9에 홀수 하나 더 들어갔네. 4개야.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짝수 뽑을 확률도 6건이니까 1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그럼 요번엔 짝수를 뽑았다는 뜻이야. 그럼 짝수 집어넣어. 전체 개수는 늘어났지? 하지만 홀수의 개수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3개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니? 뭐 잘못 썼니? 5시 3? 아니 5시 3을 5분의 3 아니에요? 뭐가 5분의 3이지? 저 6분의 3 말고. 왜 5분의 3이지? 홀수는 나오면 안 넣어? 맞는데. 네? 맞는 거 같은데 왜 여기? 임의로 2개의 공을 미안해 잘못 썼다 뭘 잘못 썼죠?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그쵸? 왜 하나만 뽑았니? 미안하다. 홀수 2개 뽑는 거죠. 6시 2분의 4시겠죠. 쏘리 6시 2분의 얼마입니까? 3시이겠죠. 이렇게가 맞겠죠. 이렇게가. 큰일 날 뻔했다. 2개를 뽑아야 되는데 개수만 샜네요. 이해 가요? 뭔 말인가? 이게 다시 뭐라고? A에서 홀수를 뽑아서 하나만 뽑는 거니까 얘는 그 홀수가 오른쪽에 들어가면 6개의 공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홀수가 4개가 됐으니까 4개 중에 2개 뽑을 확률. 됐나? 자, 마찬가지로 짝수 뽑았을 때는 6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홀수가 3개밖에 없네요. 3개 중에 2개 뽑은 경우의 수를 해주시면 확률이 나오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6시 얼마야? 6시 얼마야? 맞아요, 15. 자, 15분의 6이죠? 됐어? 5분의 2겠지? 왜? 아니야? 이거 6 나오지 않냐, 사실? 5분의 1 아니에요? 응? 사시가 얼만데? 6이잖아. 네. 15분의 6. 저 앞에 5. 2분의 1. 조금만 참아야 돼. 살인은 저지르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이게 5분의 2이기 때문에 10분의 2가 될 거예요. 앞에 거랑 곱해서. 얘는 얼마죠? 15분의 3. 5분의 1이죠? 10분의 1 되죠. 내가 약분은 나중에 하라고 했어요. 답은 10분의 3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자,
자, 요번에도 원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래 뭐 해줘야 되더라? 사건들을 정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는 조금 더 그거를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한 문제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건을 적어야 돼서 알겠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 얘들아? 사람 이름이 A니 혹시 또? 아헤이. X라는 사건을 뭐라고 할까요? X라는 사건. 일단 먼저 행동하는 놈부터 세팅하는 게 편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X라는 사건은 A가 하트 선택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쌤 크로바는요? 그건 X 여사건이 되겠지 그러면. 됐죠? 그리고 Y라는 사건은 결론이야 결론. 뭐라고 해야 돼? A랑 B가 같은 걸 선택하는 경우로 세팅하시면 돼요. 맞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아니면 뭐라고 세팅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을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다. 괜히 헷갈리지 말고. 결론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일어나는 거 결론. 됐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결론. X. 더하기 결론. X 역.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맞아? 진짜 맞아? 네, 맞잖아요. 맞다고? 이게 맞아? 쓰고 있어? 안 맞아. 왜 쓰고, 아까 거랑 다르잖아, 지금 쓴 거. 이거 틀리잖아. 야,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거는 X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써버린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확률도 적어줘야지. 아까 뭐 썼어? 아까 뭐라고 썼어, 얘들아? X 교 Y라고 썼잖아. X 여 교 Y라고 썼고. 엄연히 달라. 신아 열심히 썼는데 어떡하지? 얘가 뭐였어 그래서? X가 일어났어. 그리고 나서 Y도 일어나길 바라는데 X가 일어났을 때 X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Y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X여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건 거죠. 차이점 이해 가냐? 저 위에 거랑 뭐 여기도 저 위에 게 바로 옆에 써 있잖아. 당연히 A가 선택하는 확률도 정해 주셔야죠. 적어 주셔야죠. 뭐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럼 얼마입니까 요거? PX 얼마예요? PX 뭐라고 써야 돼? A가 하트 선택. N 더하기 5분의 5지. 됐어? 야 그럼 하트가 하나 줄어들겠지. 다시 안 넣었으니까. 맞아? 비보건 추출이니까. 그러면 개수도 하나 주는데 하트의 개수도 줄었고 그거를 골라야 돼. B라는 놈이. 이해가죠? 그 다음 N 더하기 5분의 요번엔 크로바를 골랐대. 아 크로바라고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네. 클로버를 골랐대. 알겠지? 옛날에 크로바라고 불러가지고 N 더하기 4분의 요번에 하트의 저거 클로버의 개수가 하나가 줄었으니까 걔도 N-라고 적어주셔야겠죠. 됐습니까? 요거 두 개 했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11분의 5가 나온대. 괜찮아요? 그래서 PY 내가 결과적으로 구할 사건이 요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게 A가 일어났을 때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된다라는 메커니즘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모든 문제 이렇게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 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씩은 이런 거 좀 생각해야 하면서 안 적어도 되니까 생각 정도만 한번 저렇게 표기할 수 있겠구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값 얼마 나오죠? 3분의 10 또는 6인데 당연히 3분의 10은 말이 안 될 거니까 답은 6이 될 거다. 괜찮니? 은비 괜찮아? 8번.
야, 요번에는 문제를 쫙 읽어봐. 5줄. 빨리. 저를 눈으로 훑어봐. 어때? 뭐가 없냐? 뭐가 없어? 전체. 개수가 없어. 개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퍼센티지만 나왔어. 이해 가요? 그럼 뭐야? 확률로 풀란 얘기죠. 확률로 똑같이.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개수분의 개수로는 풀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지금 상황은. 내 말 이해 갈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구할 게 뭐예요, 요번에? 야, 이거는 곱셈 정리하는 거냐? 아니, 곱셈 정리냐? 아니면 그냥 조건부 확률이냐? 조건부. 어? 조건부. 어? 조건부요. 아, 조건부 맞죠. 그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할 거는 요번에 어떤 거냐면, 우리 X라는 사건을 뭐라고 세팅할까요? 일단 먼저 행하는 걸 X라고 먼저 칭하면 좀 편해요. 어떤 걸로 할까? 불량품을 불량품을 선택할 경우의 수라고 하면 사건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Y라는 건 뭐라고 할까? Y라는 거. 어? A 기계고. A 기계. 어. 맞아요. A 공장 아니었어? A 기계가 아니라? 기계요. 아, 맞네요. 자, A 기계에서 생산된 상품을 고르는 경우.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불량품이 아니야. 그냥 전체에서 A 기계 생산품이 선택될 경우야. 알겠어? 임의로 하나를 뽑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결국엔 뭐야? 불량품을 뽑았는데 그 불량품이 A 기계에서 선택됐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아직까지 이 Y 안에 얘들아 불량인지 양품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PX분의 불량을 선택할 확률분의 그 불량이 A 기계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된다? 그럼 PX 얼마지 얘들아? 불량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예요? 불량이 나올 확률은 뭐야 또? 그러니까 요게 결국엔 얘들아 PX 교 Y 더하기 PX 교 Y여야 불량이 A라는 기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더하기 불량이 B에서 일어나는 경우 다 더한 게 분모라고 결국에.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 A에서 불량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얘들아? 전체 기계가 있는데 전체 생산품이 있는데 A는 전체의 몇 분의 몇? 100분의 60. 그 중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4다. 됐습니까? 더하기 B라는 기계에서 전체 비중은 40%인데 그 중에 불량 확률이 3%이므로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냐? 분해 뭐가 돼? 요거 한 번 더 쓰면 된다. 100분의 60 100분의 4 내가 원했던 거니까 여기. 알겠냐? 자, 그럼 마찬가지로 102개 정도는 그냥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만 곱해서 공하나 정도까지 쉽게 약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얼마? 24, 12, 24. 12 약분 되겠습니다. 답은 3분의 2였네요. 자, 9번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9번 한번 해봅시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검은 공 6개, 흰색 6개니까 어떻게든 뭐 개수만 맞추면 색깔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A에서 뭘 전해줬는지에 따라서 B에서 무엇을 주어야 되는지가 결정될 거예요. 영향받고 있죠. 그쵸?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케이스는 총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얘들아,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즉 검은색만 주고받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검은색 3개를 A가 B한테 줘요. 근데 A의 상태만 봐. 검은색 하나에 흰색 3개 남으니까 다시 한번 뭘 받아야 돼? 검은색 2개를 받는 경우 세주면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럼 너무나 당연히도 어떻게 되겠어? 검은색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얘는 최종적으로 공 몇 개 갖고 있냐? 얘도 6개고 얘도 6개인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흰색을 다 주는 건 불가능하죠. 왜? 흰색을 3개 다 줬는데 흰색 2개를 받아도 흰색 3개가 안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색깔이 3개 돼야 된단 말이야. 최종적인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총 3개만 따지면 된다라는 걸 먼저 아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검 2개, 흰 하나. 그러면 A가 받아야 되는 건 검 하나, 흰 하나 받아야겠죠. 괜찮을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A가 B한테 검 하나, 흰 2개. 그러면 흰 3개 받으면, 흰 2개 다시 받으면 3개가 모양이 다 맞춰질 거라. 상황적인 파악을 좀 하셔야 됐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그냥 확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얘들아. 어떻게 되죠? A는 처음에 7개의 공을 갖고 있는데 그중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검은색 3개를 뽑아야 되므로 4C3이 되겠죠? 그럼 흰색의 입장에선 검은 공 5개, 흰 공 3개니까 8개 중 2개를 뽑는 경우가 될 거며 검은색 5개 중 2개를 뽑아서 돌려줄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7개 중 3개를 뽑을 건데 검은색 4개 중 2개, 흰색 3개 중 하나를 뽑아서 줘야 되고요. B의 입장에서는 전체 공 8개 중 2개를 뽑을 건데 검은색이 몇 개? 4개 중에 하나, 흰색도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왜? 저기요, 공 A에서 공 꺼내가지고 준 다음에 B에서 다시 꺼내는 거.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야? 다 뽑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 동시. 아, 저 동시에야? 아, 땡큐. 미안합니다. 준 다음에 뽑는 게 아니죠. 그럼 숫자가 더 쉬워지네. 그럼 얼마야, 그럼 이거? 5C 2분의 2C인가요? 요거 말한 건가? 오케이. 그럼 얘도 또 쉽네요. 뭐 하면 돼요? 5C인데 2C의 3C이죠. 괜찮을까? 그 다음 마지막 놈도 7C 3분의 검은색 4개 중에 하나, 흰색 3개 중에 2개를 뽑고 B의 입장에서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색 2개를 뽑아서 마지막에 서로한테 집어넣는다는 얘기인 거죠? 맞나요? 그러네요. 다 꺼낸 다음에 서로 넣어주는 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오, 은빈이 집중 잘하고 있었는데. 그럼 은빈아 얼만데 첫 번째 거 확률? 어? 안 구했어. 안 구하고 계산은 네가 해라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자, 약분이 더 되지만 웬만하면은 분모를 그러니까 통분을 시켜 놓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 계산하고 나면 일부러 통분 시켜놨고. 자, 그럼 내가 원했던 건 얘들아, 지금 여기 케이스 3가지가 모두 검은 공, 흰색의 공이 같아지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일어났을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첫 번째 케이스 맞나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108 더하기 36분의 4. 분모를 통분해 놨다면 어차피 350도 약분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3개 더한 거분의 요놈 분자에 써주면 됐는데 350은 다 날릴 수 있으니까 분자들 계산으로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 갈까요? 사로또 약분 되니까 그럼 계산하시면 답을 37분의 1 나오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독립 들어갑시다. 자, 사건이 독립 또는 종속이다.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번째, 독립부터 가볼게. 일단 전제 조건이 붙겠죠. 독립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건 A, B가 있는데 그 A, B가 일단 확률이 얘들아 양수일 때 정의가 된다. 오케이. 일단 양수일 때가 가정이 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정확하게는 서로의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야. 확률에. 알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A, B가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을 나타내는 표현의 식은 다음과 같아요.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P, A바 B. 얘들아, 이게 뭐였지?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치? 그게 얼마? 그냥 P, A랑 같으면 우린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B가 일어날 확률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 라는 뜻이야. A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P, B바 A도 그냥 단지 P, B랑 동일해야 돼. 그러면 우린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괜찮니? 오케이. 자, 근데 매번 이렇게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 조금 귀찮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판단하는 식을 자, 이건 썼다 지울 거야. 아니, 여기다 쓸까 그냥? 자, P, A바 B가 뭐야 얘들아? 사실은 우리 앞에서 곱셈 정리하면서 조건부 확률하면서 얘기했잖아. P, A바 B가 정확한 정의는 경우의 수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P, B분의 P, A 곱이라고 쓰죠. 문제 없어? 근데 얘가 그냥 뭐랑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P, A랑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맞아. 그래서 결론. P, A 교 B라는 놈을 계산할 때 그냥 곱으로 확률을 구했다면 이 식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없을까? 그냥 이 식만 만족하면 돼요.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만족하면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괜찮을까? 성질. 자, A랑 B가 독립이라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입니다.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마지막 A여 B여도 무조건 독립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나머지는 다 증명되는 거니까. 야, A, B가 독립이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건 뭐 지울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증명은.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어때요? 요거 P, A여 교 B도 P, A여 P, B를 증명할 거야. 증명. 이거 보이면 되는 거지. 위에 거 가지고. 내 말 이해 가니? 야, 그러면 A여라는 게 사실은 뭐야? A여라는 게 전체 집합에서 A 뺀 거 아닌가? 확통에 좀 맞춰볼까? 샘플 스페이스 표본 공간에서 A를 차집합한 거 아니야. 결론.
내 말이 이해 가냐? 그러면 내가 A 자리에다가 얘들아 넘겨서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P A 대신에 뭐 대입하자고? 표본 공간 A 여집합.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려고 해. 괜찮아? 지금 이건 뭘 만족하고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P A 교 B야. 맞죠? 맞지? 그 다음에 만족하고 있는 걸 적어볼 거야. P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아이고. 뭐 잘못 쓴 것 같다. 그치? 미안해. 얘를 쓰면 안 되는구나. 쏘리. 이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왼쪽 거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P S 차 A 교 B 됐나요? 얘는 그럼 어떻게 돼? 분배 법칙 하면 이거 교집합으로 바꾸고 이 자식들. 자, 집합 차집합은 교 여집합으로 바뀌죠. 얘들아 기억나지? 됐나? 그 다음에 교 비되는 거 괜찮을까 얘들아? 아 분배가 아니라 그럼 뭐가 돼요?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죠. 같은 연산이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얘들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까? 맞죠?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야 어차피 전체 집합인데 교집합하면 얘네만 남지 않냐? 그러면 처음이랑 똑같아져서 의미가 없는데. 증명이 안 되냐 왜? 이러면 안 되는데. 1마피 반대로 갑시다. 미안합니다. 오른쪽 걸로 왼쪽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얘 있죠? P A여 P B 있죠? 얘를 1-P A P B로 갑시다. 문제 없냐? 그럼 뭐예요? P B에서 뭐 돼? P A 교 B가 되죠. 이거 두 개 곱은 같다라고 증명해놨으니까. 괜찮아? 그럼 얘는 결국엔 뭐만 남아? 이건 뭐랑 같죠 결국엔? P B 차 A가 되지. 순수한 B. B에서 A랑 겹치는 거 뺐으니까. 내 말이 이해 가요? 그럼 얘는 뭐야? P B바에는 결국엔 P 비교 A여죠. 증명 끝났네요. 우측 거 정리했더니 좌측 게 됐더라.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은 된 사실이야. 그래서 너희가 기억하실 거는 A, B가 독립이면은 여섯 건이 되더라도 다 독립의 성향은 유지가 되더라. 이유는 요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바뀌면서 다 증명이 된다. 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의미 괜찮아? 자, 두 번째. 종속 사건. 아니, 쌤, 독립은 저렇게 써놓고 종속은 이렇게 쓴다고요? A, B가 종속이면 뭐겠냐? 네,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안 되면 다 종속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종속은 엄청나게 특이한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했죠? 그래서 독립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무엇보다. 괜찮아? 오케이. 독립 시행의 확률. 자, 요번에는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볼 건데, 독립 시행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시행은 뭐였어? 트라이얼, 뭔가 관찰이나 실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독립시행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행을 한번 했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뜻이야. 시행을 여러 번 할 건데 근데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데 예시를 들면 너무 쉬워. 어떤 예시? 그치, 주사위 던지기. 또 동전 던지기. 앞에 앞면 나왔는지 뒷면 나왔는지 다음 거에 영향 끼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가? 그리고 복원 추출. 내가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처음이랑 상태가 똑같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런 걸 여러 번 하는 상황을. 괜찮아?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은 뒤에서 좀 중요하게 작용해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n. n이라는 미지수를 사용할 건데 얘는 전체 시행 횟수야. 됐나? 그 다음에 p. 이 p라는 놈은 뭐야?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단 한 번 시행했을 때. 괜찮아? 그렇다면 뭐가 된다? 옆에다 쓸까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얘들아 n번 중 r번 일어날 확률. 내가 총 n번의 시행을 할 건데 그 중에 r번은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럼 몇 번째 그 시행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n번의 시행은 다 어때요? 서로 독립이며 서로 다 다른 케이스가 될 거라고,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n번의 시행 중에 r번을 고르시면 돼요. 그 n번의 시행을 쫙 나열해놨다고 쳐봐. 그 중에 내가 r번을 선택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 r제곱, 그렇지 않은 확률 나머지 n-r제곱 해주시면 네, n번 중 r번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단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또 이렇게만 말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볼게. 10번 던지자. 내가 주사위 10번 중에서 뭐 3번을 짝수가 나올 확률. 짝수하면 또 확률이 다르니까 3의 배수 나올 확률. 괜찮아? 그럼 어때야 돼? 그럼 잘 한번 생각해봐. 내가 첫 번, 이건 안 써도 돼요. 설명용. 두 번째, 뭐 10번째.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 노란색처럼 3의 배수가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얼마죠? 주사위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요 경우의 수는 확률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아니겠냐고. 여기까지는 이해갈까? 됐어? 그럼 어때? 이 동그라미 x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지 않냐고. 이해가요? 이 동그라미 x끼리 자리 바꾸는 게 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니었잖아. 근데 써보고 나니까 얘가 사실은 그냥 뭐랑 똑같다고 했었어. 그때도 조합의 공식이랑 동일하다고. 10C3이 바로 3팩 7팩분의 10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10번의 시행 중에서 3번을 고르는 거야. 어떤 3번? 3의 배수가 실제로 나올 3번. 그 3번을 구한 다음 확률을 곱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요 확률이
요놈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더해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열해지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해 갑니까? 됐니?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은빈아, 괜찮아? 야, 그럼 만약에 3개짜리가 나오면 어떡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3가지로 구분된 거야. 그러면 요 놈만 바뀌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건 문제 보면서 나오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 여기까지 쫙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아, 영향 안 준다다. 알겠지? 너 때문에 다시 찍었어. 됐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엄청 생각보다 내용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문제는 개 쉬워요. 자, 1번 얘들아 뭐라고 적혀 있어요? A, B가 서로 독립이래. 얘들아 독립이면 교집합이 곱으로 쪼개진다라고 기억하면 끝이야. 알겠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교집합이 이게 뭐 차집합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쪼개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도 다 독립 영향이라고 했어. 그치? 그럼 얼만데 요게? 문제에서 이거 3분의 1이래. 근데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 나와야 된대. 됐냐? 끝났네. P, B 여가 얼마? 2분의 1. 내가 구할 건 PB고 PB는 1- P 여고 PB가 B여. 그래서 답은 그냥 2분의 1. 이거 하란 얘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독립이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선데 막상 문제를 풀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요번엔 P, B 여가 3분의 1이래. 그러면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쓸 수 있는 거 적어놓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P, B는 3분의 2겠죠. 여기까지 괜찮냐? 그 다음에 문제에서 P, B, A바 B가 얼마래? 2분의 1. 얘들아, 이 문제는 왜 나온 거냐면 너희가 맨날 독립이라고 하면 쪼개지는 것만 기억해. 근데 확실한 정의 좀 기억하고 있으시라고 제발. A, B가 독립이면 A는 B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이 값 자체가 그냥 PA랑 똑같은 거라고.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겠냐? 또 이거 분수로 바꿔서 쓰고 앉아있지 말고 정의대로 푸시라고. 자, 그럼 2개 곱해주면 답은 3분의 1. 끝? 됐죠? 자, 11, 12 한 번에 다 합시다. 네, 가봅시다. 자, 우선은 11번. 야, 뭐 얘는 좀 편한 것 같아요.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영향을 끼치지 않아. B가 일어난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고. 얘는 그냥 PA랑 동일하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PA가 지금 3분의 1임을 알려주고 있었고요.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조건식은 얘들아 다 독립이다. 서로 영향 끼치는 거 없지, 그치? 그럼 곱으로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PB여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PA여는 3분의 2겠죠? 3분의 2 곱하기 PB라고 쓰시면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3분의 2 곱하기 PB여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야, 어차피 PA와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가 궁금하니까 얘들아 얘를 그냥 스몰 p로 치환을 합시다. 그럼 이 놈은 1-p가 될 거고 얘도 1-p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좌변으로 넘겨서 적어주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좌변으로 숫자 빼고 다 좌변 넘기시면 1-p가 묶이겠지, 그치? 그래서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1-p 더하기 3분의 2p는 5분의 1.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시면 1p가 되고요.
3분의 1 넘어가서 5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셔서 즉 PB가 15분의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떤 거? PA 합 B. 얘들아, PA 합 B는 합사건의 확률로서 덧셈 정리 PA 더하기 PB 빼기 겹치는 거였다. 여기까지 맞니? 괜찮아? 네. 그래서 뭐예요? PA는 3분의 1로 구해놨고요. PB는 15분의 8로 방금 구했고요. 빼기 독립이라며. 3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해주셔야겠죠. 독립이니까 곱으로 바꿀 수 있었겠다. 이해가? 그래서 답은 4, 5분의 3하나. 이렇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그게 요 정도 좀 귀찮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 미지수 하나짜리 그냥 푸는 것 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더 귀찮은 게 12번이죠. 근데 얘도 생긴 것만 무섭게 썼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의미가 없어. 뒤에 붙은 거. 그래서 우리한테 PA 더하기 PB여가 얼마? 4분의 3임을 알려주신 거야. 그냥 단지 합이 4분의 3이다. 됐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최소니까 얘들아 합의 법칙 또 어떻게 되죠? PA 더하기 PB여 빼기 겹치는 거잖아. 됐죠? 그러면 PA 더하기 PB여 빼기 PA 곱하기 PB여가 되는 거죠. 독립이니까. 교집합은 곱으로. 됐죠? 그러면 앞에 건 4분의 3인데 요 뒤에 거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뭘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야, 근데 얘는 저 노란색이랑 관련 있지 않니? 둘 다 양수인데 합은 일정한데 곱의 최대값 구하래요. 산술기하 평균이네요. 그래서 얘는 4분의 3은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2개 곱한 거.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합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곱의 최대값 구하는 건 문제 없겠죠. 양변 2로 나눠주시고요. 양변 제곱까지 해주시면 PA 곱하기 PB여는 작거나 같습니다. 64분의 9보다.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최대값인 64분의 9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 최소는 4분의 3에서 최대값을 뺍시다. 64분의 16을 곱해 48 빼기 9니까 39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네요.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산술기가 나올 수 있다. 자, 13번. 자, 서로 다른 팀의 공격수인 두 축구 선수가 골을 넣거나 도움을,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라고 하죠. 수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릴 확률이 A는 10분의 3이고 B는 5분의 2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야, 그러면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A가 골 넣을 확률이랑 B가 골 넣을 확률이 서로 영향 끼쳐 안 끼쳐? 쌤 둘이 라이벌이면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이딴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문과적 생각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안 끼치는 상황이겠죠. A가 골 넣었다고 해서 골대가 작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10분의 3이라는 확률과 5분의 2라는 확률은 서로 그냥 뭐 한다? 독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름 맞춰서 사건 A라고 쓸게요. A가 꼴 또는 뭐 도움을 할 확률, 사건. 그럼 PA가 지금 10분의 3이라는 뜻이야. 자, B라는 사건은 마찬가지로 B가 꼴 또는 도움을 할 사건으로 PB는 5분의 2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야, 적어도 한 사람이 골을 넣거나 도움을 했으면 좋겠대. 그럼 어떤 상황이야? A는 하고 B는 안 하고, A는 못 하고 B는 하고, 둘 다 하고. 야, 요거 구하라는 얘기다, 그치? 결론은 너무 귀찮단 말이야. 이거 다 곱하기 쓰기.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그냥 둘 다 못한 거 하자. 전체에서 둘 다 못 넣은 거, 도움 못한 거를 빼버리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얼마가 된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대신 여사건의 확률을. 이해 갈까요? 그래, 50분의 29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14번 가자. 네. 자, A에서 뭘 뽑는지가 B에서 뭘 뽑는 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안 끼치죠. 그래서 뭐 얘도 굳이 세팅을 하자면 X라는 사건은 A에서 짝수 뽑는 사건, Y라는 사건은 B에서 짝수 뽑는 사건이라고 좀 해볼게. 괜찮죠? 그래서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뭐 되는 거 찾으래, 얘들아? 더해서 짝수. 그렇다면 내가 구할 확률은 요거랑 요거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둘 다 짝수를 뽑을 확률과 둘 다 홀수를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냥 이거 독립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독립이야. 서로 영향 안 끼쳐 절대. 알겠죠? 그럼 끝.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5분의 1 4, 6 5분의 2 플러스 5분의 4 5분의 4 이렇게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25분의 14 답은 39가 나와 줄 거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으로 가서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 이하면 동전을 3번 던지고,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이면 동전을 2번 던진다. 양면에 나온 횟수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뒷면이 나온 횟수보다 많을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이 문제에서 얘들아, 독립시행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독립시행은 누가 독립시행이야, 얘들아? 일단 주사위야 동전이야, 독립시행. 이 문제에서. 주사위. 동전이죠. 자, 조심해야 돼. 독립시행은 아까 말했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같은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게 독립시행이라고. 됐어? 그래서 뭐야? 주사위 3번 던지고 주사위 2번 던지고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라고. 이 문제에서. 주사위가 아니라 미안해. 동전을 3번, 동전을 2번 던지는 게 독립시행이야. 쌤, 서로 2개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독립이잖아요. 맞아. 독립이야. 독립시행이 아니라. 차이점 알겠어? 여러 번 해야 독립시행이야. 여러 번 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케이스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럼 좀 편해져요. 주사위 눈의 합이 4 이하일 때와 4 이상이면 큰일 나죠? 초과일 때로 나눠서 봐야겠죠. 괜찮아? 야, 그럼 내가 2개의 주사위를 더해서
합이 4 이하일 확률 얼마겠냐? 일단 주사위 2개 던지면 전체 경우에서 36이죠. 괜찮을까? 그 중에서 합이 4 이하는 11, 12, 21, 33. 33? 13, 31. 22까지. 몇 개? 6개가 될 거예요. 6개. 11, 12, 21, 13, 31, 22. 이렇게 6가지일 거야. 주사위 2개 던져서 합이 4 이하 되는 경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합이 4 넘어가는 순간을 36개 중에 30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사위의 역할은 끝났어. 괜찮아요? 야, 나 동전 몇 번 던질 거래? 첫 번째 거부터 동전 몇 번 던진대? 동전 몇 번 던진대? 3번 던진대. 그 중에 누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대? 앞면. 자, 그러면 나는 X라는 놈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할게. 앞면이 나온 횟수. 그럼 내가 원하는 P라는 확률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야. 얼마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반식을 써보면 이런 거야. 동전을 3번 던져. 그 중에 X번이 앞면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X번 곱해질 거야. 그리고 나머지 뒷면이 나올 확률은 3-X번 곱해질 거야. 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됐냐? 근데 앞면이 더 많이 나오려면 얘들아 앞면이 몇 번? 2번 또는 3번 나와야겠지, 그치? 그래서 3번 중에 2번이 앞면 나올 확률. 한 번은 뒷면 나와야겠지. 그리고 3번 중에 3번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처음이니까 내가 일부러 똑같은 숫자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얘는 앞면이 3번 중 2번. 뒤에 건 앞면이 3번 중 3번 모두 나올 확률인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계산하시면 얘들아 36분의 6에다가 약분할까요? 얘도 약분 되니까 6분의 1에다가 야 이렇게 확률이 똑같은 상황이면 편해. 사실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묶여요.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8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어? 자 마찬가지 두 번째로는 얘들아 어때야 돼? 그러면 2번밖에 안 던져. 그럼 2번밖에 안 던지는데 앞면의 횟수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뭐밖에 없어? 2번 중 2번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뒷면은 0번 나와야 되는 거.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냐? 내가 모든 상황의 확률을 다 구했습니다. 최종 답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 한 번만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24분의 2 더하기 5 24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많은 학교의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내신에서 16번 많이 변형돼서. 그래서 16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야, 5번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쵸? 그러면 요 시행이 1세트야. 한 세트야, 한 세트. 저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5번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앞에 시행이 뒤에 시행에 영향 줘, 안 줘? 행위에 대해서. 안 준다고. 앞에서 앞면 2개 나왔다고 뒤에서 앞면 2개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나는 총 5C 어쩌고로 쓸 건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를 내가 원하는 사건으로 잡을 거냐가 또 포인트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얘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앞면 2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앞면 한 개, 뒷면 한 개 나올 수 있지. 그럼 얘 뭐 이렇게도 가능하고 뒷면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됐어? 그래서 나는 요게 A번 일어나고 요게 B번 일어나고 요게 C번 일어난다라고 해볼게. 너무나 당연히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여야 되죠. 5번만 할 거니까. 이 아까 잠깐 말로만 했던 그 저거야. 3개짜리. 한번 보여주려고. 자, 그러고 나면 앞면이 2개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죠. 됐어? 앞면 한 개, 뒷면 한 개 나올 확률은 4분의 2겠지. 뭐 2분의 1도 되고요. 마지막 뒷면 2개 나올 확률도 다시 한번 4분의 1이야.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한번 저 왼쪽 걸로 가봅시다. 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A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세라고 했잖아. 그치? 얘들아, 맥시멈 몇 칸 움직이냐? 맥시멈 10칸이야. 앞면 나온 횟수만큼 이동이잖아. 그치? 많이 움직이려면 앞면 2개가 총 5번 다 나와야겠지. 그치? 그럼 10칸까지 움직일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는 A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하기 움직인 거 몇 칸 움직여? 0칸 움직이기.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때요, 얘들아? 몇 칸 움직여? 두 번째는 5칸 움직이기 가능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10칸 움직이기까지 가능할 거야. 그러면 다 A에 도착할 거라고. 쉬운 거부터 합시다. 자, 한 칸도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럼 어때야 돼, 얘들아? 요게 일어나면 안 돼, 요만큼이. 내 말 이해가? 그럼 내가 5번을 던지면 다 뒷면만 나와야 돼. 괜찮아? 그래서 5번 중에 5번을 모두 뒷면이 나와야 돼. 뒷면만 5번 나와야 돼. 괜찮니? 그리고 나머지 일은 발생하면 안 돼. 쌤 4분의 3이요? 네. 뒷면만 나오는 것과 앞면이 섞여 나오는 거를 한 묶음으로 보시면 해결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해가요? 그래서 얼마예요, 확률? 4의 몇 제곱? 5제곱분의 1? 이 정도가 될 거야. 자, 요번에 10칸 움직입시다. 극단적인 거부터 할게. 야, 그럼 얘는 반대로 앞면 2개만 5번 다 나와야 돼. 그래야 총 10칸 움직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똑같아요. 5시 5입니다. 앞면만 2번 다 나와야 돼요. 나머지 놈은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얼마? 얘도 똑같이 4의 5제곱분의 1이에요. 이해가? 자, 문제는 5칸 이동이야. 5칸 움직이는 건 또 케이스가 나뉘어요.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게. B가 다 5일 때. A가 0, B는 5, C가 0. 앞면 한 개가 몇 번? 5번 나오는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 놈의 확률은 5번 중에 5번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 누가? 가운데 상황이. 나머지 놈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됐나? 그래서 얘는 확률 4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 자, 그 다음 A가 한 번 일어나요. B가 3번 일어나야 되고요. C는 일어나면 한 번 일어나야 되네요. 이게 문제야, 이제. 괜찮을까? 여기까지?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면? 아까 말했어, 얘들아. 요 C라는 게 사실은 뭐라고 했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 사건의 동그라미 얘는 세모 얘는 X라고 체크를 한다면 내가 5번의 시행을 할 건데 지금 하는 케이스는 어떻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동그라미 한 번, 세모 3번, X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때야 돼? 동그라미 한 번, 세모 3번, X 한 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해 가요? 근데 동그라미가 꼭 첫 번째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들끼리 뭐 하면 된다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세셔야 된다고. 요게 저 동그라미 세모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던 거라고 사실은. 됐어? 그래서 얼마? 저 동그라미 세모 X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을 1팩, 3팩, 1팩으로 나누셔야겠죠.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돼? A는 한 번만 일어나. A의 확률. B는 3번 일어나야 돼. B의 확률. C는 한 번만 일어나.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지 얘들아? 3, 2는 이렇게 날리면 될 것 같아요. 5, 4 남아요. 5, 4. 그래서 4의 5제곱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8 2의 세제곱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일단 키. 됐니? 자, 마지막 A가 2번, B 1번. 그러면 5칸 움직였네. C가 나머지 2번 일어나야 돼요. 됐어? 얼마야? 그럼 마찬가지로 또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2개, 1개, 2개 있으니 2팩, 1팩, 2팩으로 나누셔야지. 그리고 나서 뭐 해주자? 각각의 확률이 일어난 횟수만큼 제곱해 주시면 된다고. 됐냐? 그럼 얘는 얼마 나와? 4가 약분될 것 같아요. 5, 4, 3, 2에서 4를 날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의 5제곱분에 똑같이 요번에 2니까 5, 4, 3, 아이고 5 곱하기 3 곱하기 2에 2가 한번 곱해지는 꼴이겠죠. 어우 힘들어. 됐냐? 일부 다 통분해서 썼어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최종 답은 4의 5제곱분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1, 두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1, 세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32, 네 번째 케이스에서 나온 얼마니? 160, 마지막 케이스에서 나온 얼마죠? 60? 이렇게까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 512분의 이 하나만 약분돼요. 이거 1024다. 512분의 127 나옵니다. 쌤 너무 긴 거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닌가? 이거 그냥 동전 한 개 10번 던지는 거 같아요. 동전 한 개를 10번 던진다. 동전 한 개를 10번 던진다? 동전 한 개를 10번 던진다. 그렇게 푼 거야, 다 지금 다? 의도는 그게 당연히 아니겠죠. 의도는 이렇게 서로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 보라고 준 거죠. 동전 한 개 10번으로 했어? 그래서 니네가 식이 간단하게 나온 거야? 너도냐? 의도는 요겁니다. 의도는 출제 의도. 네, 정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경기 문제라 요거까지는 하고 가셔야 돼서 설명만 할게요. 남은 문제는 숙제할 때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17번 문제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네, 볼게요. 자, 갑과 을이 경기를 하는데 얘들아 갑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갑이 이길 확률 3분의 1. 그럼 갑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자, 3번의 게임을 해서 미안해. 3번의 경기를 이기면 상금을 가져간대요. 그럼 얘들아 경기의 횟수가 달라질 거야. 경기 몇 번?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어. 갑이 3번 다 이기면 되잖아. 근데 4번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중간에 을이 1번 이기는 경우. 마지막 5번까지도 가능한 거야. 맥시멈. 을이 2번 이기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는 쉬워. 왜? 그냥 갑이 계속 3번 다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갑. 그럼 게임 끝이죠. 이해가? 그래서 얼마?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만 하시면 돼요. 됐냐? 야, 그럼 4번 만에 갑이 우승할 확률은 어때? 요게 중요해. 쌤, 그러면 을이니까 4번 중에 3번을 갑이 이기고 1번은 을이 이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여기서 틀린 건 뭡니까? 요 경우의 수에서 틀려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 왜? 야, 갑이 3번 이겼지. 4번째 게임은 왜 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갑이 우승했는데 4번째 게임을 할 리가 없잖아. 약간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항상 마지막 우승자가 결정되는 마지막 회에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4번째 게임에서 갑이 이겨야겠지.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갑을 이런 2승 1패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런 다음 마지막 경기는 갑이 이긴다. 자,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쓰는 건 여기까지인 거야. 앞에 3경기 중 2번을 갑이 이기면 돼요. 대신 1번은 을이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경기에서 갑이 이길 확률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럼 얼마가 되죠? 3의 4제곱분의 3 곱하기 2가 되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5번 경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만 이해가면 이제 어렵지 않아. 앞에 4번의 경기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일단 마지막에 무조건 갑이 이겨야 돼. 그리고 갑이 우승하려면 앞에 4번 중은 2번은 갑, 2번은 을이 이기는 상황이 돼야겠지. 그래서 4경기 중 2번을 갑이 이기셔야 되고요. 나머지 2번은 을이 이겼어야 돼. 단 맨 마지막 경기는 갑이 이겨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지 얘는? 3의 5제곱분의 6 곱하기 4가 되는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더해 주시면 답이 나와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 81분의 17 나와요. 뭐 계산해 보세요. 3개 더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경우의 수를 케이스 나눠서 푼 거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올려드릴게.